대피 훈련 시 챙겨야 할 내용. 대피에서 만나는 장소를 사전에 약속을 해야 돼요. 어떤 자연재해적으로 일어나는 불들이 아니고 거의 사람 부주의에 의해서 일어나는 불들이 많기 때문에 장소를 정해놓고 어디로 모이자, 이런 방법은 그다지 쓰이지 않겠죠. 하지만 미국같이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토네이도, 폭설, 폭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할 때는 어디서 만나자. 만약에 서로 흩어지게 되면 이런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 대피할 때 가져가야 할 중요 물건 목록을 작성해놨다가 챙겨가야 되겠죠. 비상연락 전화번호와 연락할 사람을 정한다. 문틈을 막을 때 필요한 청테이프와 수건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 외부 대피 시 사용할 수건 등은 물품을 준비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화재 시 대처하는 방법. 연기나 불이 난 것을 보면 일단 불이야 라고 소리를 먼저 치면서 비상벨을 누르러 가야 되죠. 불이야 소리치지 않고 비상벨만 누르게 되면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불이야 라고 소리치고 나가면서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린다. 불을 끌 것인지 대피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큰 불이면 빨리 도망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소화기를 끌 수 있는 정도, 아니면 물을 붓거나 옷 같은 거로 덮어서 끌 수 있는 상황이라면 끄는 게 맞죠. 무조건 도망가면 작은 불도 큰 불이 돼버리니까. 근데 천정까지 닿지 않은 불이라면 소화기나 물량동이를 사용하여 신속히 끌 수 있어요. 하지만 천정을 타고 이렇게 불길이 퍼지고 있는 상태라면 이거는 끌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빨리 대피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소화기를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밖으로 대피할 때를 대비해서, 그죠? 문을 등지고 소화기 분말을 써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불이 여기에 이렇게 났어요. 타오르고 있어요. 문은 이쪽에가 있어요. 본인은 여기에가 서 있어요. 그러면 재빨리 소화기를 들고 문을 등지고 이렇게 소화기를 분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에서 첫째, 여러분들 잘 아신 부분이지만 안전핀을 먼저 뽑아야 되겠죠. 안전핀을 뽑아야지 손잡이가 짜지겠죠. 노즐을 잡고 이 끝을 잡고 불 쪽을 향한다. 손잡이를 움켜서 분말이 고루 나오도록 펌핑을 한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옷이 불에 붙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옷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얼굴에 화상을 막고 연기가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얼굴을 가리고, 자,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 뒹굴며 불을 꺼야 돼. 자, 여기서 얼굴을 가리고, 그러니까 특히 눈, 코,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둥그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연기가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화상 입는 것은 치료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연기가 폐로 들어가서 덥고 뜨거운 열기 때문에 폐가 화상을 입어버리면 회생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눈, 코, 입들을 가리고 연기가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불길이 커져서 불을 끄기 어려운 경우는 신속히 대피해야죠. 세대 밖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는 경량 칸막이, 옆에 집하고 사이에 경량 칸막이가 있는데 그걸 발로 차거나 부수고 이웃집으로 대피하거나 완강기를 이용하여, 요즘 아파트에 다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죠. 창문으로 내려가는 방법. 실내 대피 공간으로 대피했다가 빌딩에 보면 이런 대피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피했다가 불이 꺼진 후에 나오는 방법 등을 활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비상구를 활용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재시 대피 요령.
계단을 이용하라. 그죠? 엘리베이터 사용은 금지.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 옥상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옥상 출입문은 그래서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불속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불속을 지나가야 돼요. 때는 꼭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감싸고 뜨거운 공기가 코와 폐로 들어가지 않게 해줘야 된다. 이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코와 입을 감싸주면 코와 입에 화상을 예방할 수 있죠. 호흡을 통해서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뜨거운 연기는 천장으로 올라가고, 그죠? 가벼워서 천장 쪽으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므로, 그죠? 아래로 무거워서 내려온다고 우리 배웠었죠? 그래서 최대한 차가운 공기가 있는 아래쪽으로 자세를 낮춘다. 또한 방문을 열기 전에 문 손잡이가 뜨거운지 확인한 뒤에 만져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밖에서 불이 있을 때는 반드시 문 손잡이가 뜨거운지 수건 등을 가지고 잡아본 후에 뜨겁다 하면은 다른 것을 이용해서 문을 열어야 되겠죠.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방을 나간 다음에 문을 닫아두면 불과 연기가 퍼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피한 경우에는 구조를 기다려야 되는데 어디서 기다려야 하느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 바람이 부는 쪽, 불어오는 쪽 옆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헛갈려 하시죠. 그래서 반드시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돼요. 이것을 외우기 힘들면 우리 가요 중에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거 있죠.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기가 방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문틈을 물에 적신 옷이나 이불로 막아야 돼. 연기가 못 들어오도록. 연기를 들여 마시면 안 되니까요. 연기가 많은 경우 기어서 이동하되 배는 바닥에 닿지 않게. 왜냐하면 배가 닿게 되면 아래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우리 내장을 다 화상을 입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는 바닥에 닿지 않도록 아주 낮은 자세로 기어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야간화재 시 실내가 컴컴하여 알기 힘들므로 야간에는 그렇죠. 한쪽 손으로 벽을 짚고 조심스럽게 발을 옮겨 밖으로 나간다. 벽을 짚은 손을 바꾸면 오히려 더 깊은 실내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벽을 짚은 손을 바꾸지 않는다. 자, 그래서 한 손으로는 이제 손수건이나 옷 등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추고 다른 손으로는 벽을 짚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 신속하니 이동하여 밖으로 대피한다. 그 다음에 3번 수해와 태풍. 수해 시 대처 방법. 우리나라는 매년 태풍 때문에 홍수 피해가 있긴 있지만 뭐 태국이나 광대한 나라들에 비하면 어찌 보면 작은 규모긴 해요. 우리나라는 매년 홍수 피해를 겪어왔는데 폭우와 태풍은 산하천 마을 논밭 등을 파괴하고 감염병까지 번지게 함으로 수해가 발생했을 때는 침착하게 해야 된다. 평소 유사시 대피 경로, 본인들의 역할 등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물이 집안에 들어오는 경우는 모래 주머니 등을 사용하여 막는다. 상수도 오염에 대비해 욕조에 물을 받아둔다. 혹시 모르니까 이제 물이 막 하수도 물도 같이 섞여서 막 또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욕조에 쓸물을 받아 넣는다. 그죠? 필요시 전기 차단기도 내리고 가스 밸브도 잠그고 물이 빠진 후에는 새어나온 가스가 빠진 후에 집안에 축적되어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줘야 되죠. 가스와 전기는 기술자의 안전조사 끝난 후 사용한다.
홍수로 밀려오는 물에 몸이 젖었을 때는 비누 등을 사용하여 깨끗이 씻는다. 참고사항 볼까요? 홍수로 밀려온 물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므로 물에 젖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이번에는 태풍이 오기 전 대비 방법. 폭우 시 대피할 장소를 알아두고 가족들이 각각 이동할 수 있으므로 다시 만날 장소를 사전에 정해둔다. 여러분들 이제 악명 높은 우리나라에 다녀간 태풍들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대피가 필요하다는 걸 아시겠죠? 비상약품 등을 챙기고 응급약, 손전등 등등등 해서 다 챙겨가야 되겠죠. 물품을 준비해놨던 물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도 교체해두고 자동차 연료를 미리 채운다.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 상수도 공급 중단을 대비하여 욕실에 물 받아놓고 도시 경우 침수가 되면 배수구가 잘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맡길 수 있으므로 비가 많이 오기 전에 미리 빗물바지와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들을 청소해준다. 농촌 산간 지역의 경우 논둑과 물골을 미리 조정해 보수해둔다. 해안가의 경우는 선박을 미리 결박해둔다. 자, 여기 보면 그림으로 표현된 게 있는데 일단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또 실내에서 밖에 외출하지 않고 기상 상황을 여러 가지 경로로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울가에 이런 위험 지역은 급류에 휩쓸 수 있으므로 가까이 가지 않는다. 산이나 계곡 등도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을 대피하고 공사 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므로 공사장 근처도 가까이 가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간판 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어쨌든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고 점검을 위해서 나가지 않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괜히 나가셨다가 바람에 날려가서 다칠 수도 있고 떨어지는 물건들 때문에도 다칠 수 있고. 그렇다면 태풍 발생 중 대처 방법.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는 지하에 계시면 안 되겠죠. 지하에서 나온다. 실내에서는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잠근다. 일단 창문을 모두 닫은 후에는 창문에서 최대한 떨어진 곳에 머문다. 유리창이 깨질 수 있으니까요. 가스 누출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스는 잠그고 폭우가 심할 경우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전기 제품도 쓰지 않고 차량 이동 중이라면 속도를 줄여야 되고 그리고 다칠 수 있는 거 방파제 옆으로는 이동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는 4번 지진. 지진은 요즘 저희 나라는 아무래도 지진대에서 좀 떨어져 있는 편이라 이웃 일본만 해도 어때요? 요즘 화산 폭발하지 지진으로 흔들어대지 해서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지진 발생 전 대비 방법. 우리나라에도 작은 규모의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평소 준비를 철저히 하고 발생하면 침착하게 대처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1번 크고 무거운 물건이나 높은 곳에 떨어질 수 있는 물건, 깨질 수 있는 물건 등은 미리 치워놓는 게 좋겠죠. 더군다나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 등은 잠글 수 있는 것에 보관해 떨어지지 않게끔 응급처치법도 알아둬라. 가스, 전기, 수도를 차단하는 방법을 미리 익혀둬라. 비상시 사용할 물품 등 사용법을 알아내야 된다. 크고 견고한 구조물을 아래 또는 옆으로 피난하여 몸을 웅크린다 라고 되어 있어요. 크고 견고한 구조물 아래나 옆으로. 주위에 대피할 수 있는 공터, 되도록이면 공터에 계시는 게 제일 안전하죠. 학교 운동장 또는 공원 이런 데 계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껴지죠. 왜냐하면 아무리 튼튼히 지어진 건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참고사항 볼까요? 지진 시에는 크고 견고한 구조물 옆이나 아래로 대피해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지진 발생 중 대비 방법.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는다. 아래로만 들어가서는 안 되고 탁자 다리를 꼭 잡고 계셔야 돼요. 본인도 흔들릴 수 있으니까.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한다. 그 여전히 계속 있다거나 더 큰 지진이 온다고 했을 때는 이때는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여차하면 계단을 통해서 빨리 도망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고 신속하게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해야 한다. 건물에서 떨어져 내릴 수가 있으니까 거리를 두면서 대피를 해야 되겠죠.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는 게 좋다.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한다. 5번째, 정전. 정전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한다. 첫째, 정전에 대비해 손전등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 집안에 또는 사무실에 비상용 손전등이 다 갖고 계신 분도 많고, 사무실에는 무조건 비상용 손전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죠. 두 번째, 전기기기 등을 한 번에 많이 사용하면 정전과 화재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동시에 사용 자제를 하고 별도의 전용 콘센트를 사용해라. 정전이 된 때는 누전 차단기 이상 유무를 꼭 확인하고 옥내 전기 설비 이상 있으면 전기공사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라 라고 되어 있죠. 정전이 복구된 후에는 가전제품을 플러그에 하나하나 순서대로 꽂는다. 시간 간격을 조금씩 두고 실시해야 과전류에 의한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 다음에 냉동식품을 점검하라. 식품이 얼어있는 상태라면 재냉동이 가능하지만 고기 등의 색깔이 변화했거나 냄새가 난다고 판단하면 버려라. 여러분들 이렇게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6번째, 전기사고. 전기사고는 누전, 과전류, 합선, 불꽃방전 여러가지 등으로 전기로 인한 사용 부주의로 발생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던 남자분이 전기줄에 올라가서 고압전류를 점검하다가 거기에서 감전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주의하고 또 주의할 것들이 전기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기사고는 부주의하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요양보호사는 전기 사용에 관한 안전방법에 익숙해야 된다. 첫째, 전기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설명서 잘 읽고 조작법 익히고 전기기구 사용 시 전기가 통하는 찌릿한 느낌이 들거나 소음이 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확인해라. 코드를 사용하기 전에 전선이 벗겨져 있는지 다른 파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상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지 않도록 하며 연결 코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의료기기는 특수하게 전기 사고로 인해서 정전이 된다든가 해버리면 의료기기가 멈추기 때문에 반드시 접지형 3핀 플러그를 사용해야 돼요. 구멍이 3개인 거죠. 잘 빠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잘못 밟아서 빠질 수도 있거든요.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는 플러그를 꼭 잡고 똑바로 빼야 코드와 플러그가 손상되지 않는다. 물은 전기를 쉽게 전도시키므로 습기가 있는 곳에서는 가급적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하다. 단, 전기가 꼭 필요한 경우는 세면대, 욕조, 샤워장 등에서는 콘센트에 보호용 커버를 사용해라. 전기기구 물품 세척 시나 수선 시에는 절대 전기를 연결하지 않아야 된다. 만일 전기 쇼크를 입으면 전류가 차단될 때까지 다른 사람이 닿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큰일 났다. 떨어지게 해야 되는 데서 잡게 되면 그 사람도 감전이 돼서 같이 달라붙게 되는 거죠. 장기 요양기관에서는 전기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직원과 요양보호사 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꼭 해야 한다. 꼭 알아두기. 인공호흡기나 흡인기를 사용하는 대상자가 있는 장기 요양기관은 정전에 대비해서 뭘 마련해 둬야 된다고요? 보조 전원 장치를 꼭 마련해 둬야지만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